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오해해서 이거를 제가 과잉 진료하는 거로 오해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뇌인색치과 외과 원장 신창호입니다. 오늘은 뭐 이제 좀 지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보다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저희 넋두리와 뭐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치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변명 같은 치과계를 제가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치과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좀 변명하는 그런 걸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 영상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밑에 댓글로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보에 대한 질문도 있긴 한데, 뭔가 지금 받고 있는 치과에서의 진료가 조금 의심된다든지 뭐 이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물론 이제 다른 다른 의료 쪽도 뭐 파트도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그런데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뭐 많이 그럴 수 있죠. 근데 특히 유난히 치과가 그런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불신이죠. 치과에 대한 불신. 근데 이 불신, 신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거는 특히 이제 치과를 신뢰한다는 데는 이 치과가 정직한지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치과가 실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 신뢰,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보면 만족을 해야지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과랑 좀 비교해서 하면은, 일반 메디칼이랑 비교했을 때는 딱 치과의 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치과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 제가 느끼기에는 정형외과라든지 재활학과라든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은 보험진료 위주의 과잖아요. 그리고 어떤 병이 낫게 하는 위해서 가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뭐 어떤 병원을 갔을 때 이 병원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냥 뭔가 좀 여기가 나를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봐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여기 가서 이 병이 잘 낫게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그 병원 가도 그렇거든요. 뭐 정형외과 가든 재활학과 가든 이비인후과 가든 어딜 가든 보험진료 위주의 과를 딱 갈 때는 내가 어떤 이 의사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그 경제적으로 어떤 나를 뒤집어 씌운다는 그거보다는, 그런 불안보다는 내가 여기 가서 잘 나을 수 있을까? 잘 낫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되게 큰데, 이제 피부과, 약간 성형외과 이런 데 좀 다르죠. 어떤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또 그 한편으로 또 여기가 좀 돈을 이렇게 좀 약간 사람들 인식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과라는 과가 딱 정말 성형외과, 피부과라든지 일반 그 보험진료 위주의 과랑 그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반대로 얘기하면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이 안 좋은 인식과 여기에 대한 좀 어떤 그 인식에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치과를 갈 때는 좀 나의 일상 그냥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가는데도 너무 목돈이 들고 그렇잖아요. 큰 돈이 들잖아요. 사실 뭐 일반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정형외과 막 이런 데 갔는데 막 수백 이렇게 들진 않잖아요, 잘. 근데 뭐 피부과, 성형외과 갈 때 막 수백, 수천, 뭐 수천까지도 들기도 하니까 그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나의 건강, 그냥 나의 일상의 건강을 위해서 가는 과인데 너무 목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믿을 수 있어야,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력도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 뭐 이비인후과 이렇게 막 일반 보험진료 하는 과 가는 것 같이 이 사람이 날 잘 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물론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도 당연히 목돈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그냥 일반 건강에 해당되는 거를 하는데 돈은 그렇게 거의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이 훨씬 더 좀 의심의 노출이야, 좀 불안한 마음,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과거에 또 치과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걸 더 크게 불신에 대한 마음을 더 크게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환자분들의 기본 인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상담할 때는 좀 조심을 하죠. 조심을 하고, 그리고 저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방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오해해서 이거를 제가 과잉 진료하는 거로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환자분 입장에서도 좀 손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A라는 치료 계획을 세웠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낼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 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환자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너무 과잉 진료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제가 그 아래 A-의 치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때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환자분이랑 상담할 때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중에 제가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 왜냐면 저는 정말 급한 거 위주로만 해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치과에는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 치과에서 치료받던 게 제대로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치과에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전에 받던 치료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아쉬운 게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이분이 그 전 원장님이 꼼꼼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치료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를 좀 그냥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제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그 의사가 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느냐, 나의 어떤 그 불만사항이죠. 불만사항이라든지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치료를 하다 보면 100%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제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치료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그게 얼마나 얘기가 됐는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울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기도 한데 환자분이랑 충분한 어떤 그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가격 할인, 덤핑, 이벤트 많이 하는 치과는 논외로 하고, 그런 데는 정말 논외로 하고, 그 일반적인 치과를 가셨는데, 그런 데서 어쨌든 간에 믿고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치료가 좀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의사한테 충분하게, 원장님한테 충분하게 환자분의 어떤 그런 불편감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듣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의사의 잘못이 더 크긴 하겠지만 환자분이 때로는 이거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 어떤 치료 계획이라든지 상담하는데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아예 그러면은 이 치과는 조금은 환자분한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난 비용만 싸면 되고 그냥 빨리빨리 해주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가 좋은 치료를 받고 싶고 거기서 충분히 신뢰를 갖기를 원한다면은 이 의사가 나한테 치료 상담이라든지 치료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나 충분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 치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환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100% 제가 신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신뢰,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실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그 실력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환자에게 그런 정성을 드리는 의사라면은 실력도 어느 정도 저는 갖췄다고 보는 이유가 환자한테 그만한 정성과 노력을 드리는 의사라면은 당연히 임상 실력도 거기에 대해 맞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왜냐면은 환자를 정말 이렇게 막 좀 어떤 좋은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세미나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게 뭐가 안 되면 뭐가 왜 안 됐는지 환자분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자꾸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환자한테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이게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구나. 환자분이 어떤 게 이런 게 불편함이 생기는구나 해서 아,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할 때 치료 전에 환자분이랑 의사랑 얼마나 충분히 얘기가 됐는지, 그 얘기가 됐었을 때 얼마나 내가 이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치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성공률을 보장하고 100% 치료가 다 잘 된다는 걸 기대하지는 마시고, 아, 이 의사가 그 사람으로서는, 한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거를 조금은 이제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비용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이 의사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의사인지를 좀 판단하셔서 상담하는 동안에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상담하는데 의사랑 5분만 얘기하고 실장이랑 15분, 20분 얘기하고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의사랑 상담하고 치료가 진행되는 데 가시면은 믿을 수 있는 치과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